유럽 대륙을 발 아래 두었던 불패의 정복자 나폴레옹. 사실 그를 파멸로 몰아넣은 건 적군의 칼날이 아니라 그가 매일 반복했던 사소하고도 치명적인 식사 습관 때문이었어요. 역사책에 숨겨온 나폴레옹의 진짜 사인은 위대한 전략가의 위엄과는 거리가 먼 아주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비밀이었어요. 나폴레옹은 전장에서도 단 10분 만에 식사를 해치우는 지독한 속식가였어요. 그는 말을 타면서도 고기를 씹어 삼켰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설탕과 커피에 집착했죠. 하지만 그가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그의 몸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성공을 위해 건강을 담보로 하루하루를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나요?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가 결국 침대 위에서 복통에 몸부림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유. 그가 죽기 직전까지 숨기려 했던 부검 결과의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해요. 1769년 코르시카의 작은 항구 도시 아작시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훗날 유럽 전체를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게 될 그 아이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잠을 적게 자고 밥을 빠르게 먹으며 하루 20시간을 오롯이 일에 쏟아붓는 인간병기 같은 존재였어요. 당시 나폴레옹의 하루 일과를 기록한 시정들의 회고록을 보면 그의 식사 풍경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생생하게 드러나요. 점심은 거의 15분을 넘기지 않았고 때로는 말 위에서 빵과 고기를 씹어 삼키는 것으로 한 끼를 때웠어요. 숟가락도 포크도 없이 맨손으로 닭고기를 뜯었고 음식을 씹는 동안에도 눈은 전략 지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음식이 식탁에 차려지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여긴 그는 요리사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항상 준비해 두어라. 나폴레옹이 즐겨 먹은 음식은 구운 닭고기와 이탈리아 원정 시절 배운 파스타, 그리고 물에 희석한 부르고뉴산, 저포도주였어요. 식사 후에는 반드시 비레 커피를 마셨는데 그것도 뜨거운 상태로 단번에 들이켰어요. 문제는 이 커피와 함께 엄청난 양의 설탕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설탕은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기호품이었지만 나폴레옹의 설탕 소비량은 그 중에서도 유별났어요. 원정 중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지면 그는 설탕 덩어리를 그냥 입에 넣고 씹어 먹을 정도였어요. 이 식습관이 그의 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나폴레옹이 얼마나 오랫동안 위통증을 달고 살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기록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이미 1802년, 그러니까 14살 무렵부터 심한 위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그의 비서가 남긴 기록을 보면 회의 중에 갑자기 책상에 기대거나 조끼 단추를 풀고 오른손을 그 안에 넣어 배를 문지르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요. 지금 파리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소장된 나폴레옹의 유명한 초상화에서 그가 조끼 안에 손을 넣은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상복부 통증을 완화하려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학계는 분석해요. 그런데 통증이 있을 때마다 그가 선택한 해결책이 놀라워요. 의사를 부르거나 식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설탕을 더 먹으며 통증을 억누른 채 다음 전투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 패턴은 수십 년간 반복되었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수면 시간은 줄었고 식사는 더욱 빨라졌으며 위에 가해지는 자극은 쌓이고 또 쌓였어요. 1812년 러시아 원정이 시작됐을 때 그의 위는 이미 수십 년간의 학대로 한계에 다가가 있었어요. 유럽 역사상 가장 참혹한 원정 중 하나였던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의 대군은 영하 40도에 달하는 혹한과 발진 티푸스로 40만 명 이상을 잃었어요. 물러나는 길목에서 그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없이 말 위에서 며칠을 버텼어요.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하고 1815년 워털루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나폴레옹은 전투 내내 심각한 신체적 이상을 겪고 있었어요. 악화된 치질로 인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말에 오르지도 제대로 못했고 상복부의 통증은 집중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워털루에서 패한 나폴레옹은 대서양 한가운데의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되었어요. 섬으로 온 그의 몸 상태는 이미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구토, 복통, 혈변이 반복되었고 담당 의사들이 처방해준 설사약과 괜장을 거의 매일 받아야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설사약과 과도한 괜장이 체내 칼륨 균형을 무너뜨려 심장에 또 다른 부담을 주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의 배를 갈라 본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821년 5월 6일, 나폴레옹이 숨을 거둔 다음 날, 그의 유언대로 즉시 부검이 시행되었어요. 집도인은 그의 시의 앙통마르시와 영국 군의관들이었어요. 메스를 들이댔을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위였어요. 간과 위가 심하게 유착되어 붙어 있었고, 유문부, 즉 위와 소장이 연결되는 부분에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의사들은 이것을 위 유문부의 암성궤양으로 기록했어요. 위벽은 이미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내부 출혈의 흔적도 선명했어요. 1704년에 시작된 위통증이 117년 동안 쌓이고 쌓여 마침내 그의 몸을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사망 당시 나폴레옹의 나이는 51였어요. 유럽 대륙을 발 아래 두었던 황제의 생이 고작 51에서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검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비소에 의한 독살이었어요. 나폴레옹의 말년 증상은 위암과 유사했지만 동시에 비소 중독의 증상과도 겹쳤어요. 시종장의 회고록에도 복통과 구토 외에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황토빛으로 변하는 증상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의혹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1961년 스웨덴의 동물학자 프루스 후프부드의 연구였어요. 그가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정상인보다 수백 배 높은 비소 수치가 검출된 것이에요. 전 세계가 들끓었고 독살설은 순식간에 정설처럼 번져나갔어요. 그러나 이 독살설은 이후 여러 연구에 의해 설득력을 잃어가요. 2007년 스위스 연구진이 부검 자료와 말년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한 결과 비소 중독에서 나타나는 심장 내부 출현이나 신장 손상의 증거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비소가 탈모 치료제와 염려의 주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어요. 세인트 헬레나의 로무드 하우스 벽지에서도 비소 성분이 포함된 염료가 발견되었는데 습한 섬 기후로 인해 벽지에서 독성 증기가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즉 나폴레옹의 몸에서 검출된 비소는 당시 생활 환경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어요. 현재 의학계에서 가장 유력하게 지지받는 나폴레옹의 공식 사인은 진행성 위암에 의한 상부 소화관 출혈이에요. 2021년 이탈리아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1821년 5월 6일과 8일에 서명된 영국 의사들과 앙통마르시의 부검 보고서가 이 진단을 뒷받침한다고 확인했어요. 자, 이제 진짜 질문을 해야 해요. 도대체 왜 유럽을 정복한 천재가 51의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수십 년 동안 반복한 식습관이 그 결말을 만들어낸 걸까요? 의학적으로 빠른 식사는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소화기관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커피와 설탕의 반복적인 과다 섭취는 위점막을 자극하고 산도를 높여 만성 위염의 씨앗이 돼요. 여기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위점막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세포 변이가 일어날 환경이 만들어져요. 나폴레옹은 이 모든 조건을 30년 이상 매일 자신의 몸에 쌓아 올렸어요. 현대 의학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스스로 암의 씨앗을 키운 거예요. 단 10분의 식사, 말 위에서 삼킨 빵 조각, 끊임없이 들이킨 뜨거운 커피와 설탕 덩어리. 이 모든 것이 모여 황제의 몸을 천천히 걷어먹었어요. 나폴레옹은 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포기를 몰랐어요. 하지만 자신의 몸 앞에서만큼은 단 하루도 제대로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치른 청구서는 너무도 혹독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식사했나요? 밥상 앞에 앉은 그 15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나폴레옹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쓴 교훈이에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